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응답률 최소 10% 이상을 넘겨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타이틀이 타이틀이 나와서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까지 그러면 뭐 리얼미터, 뭐 RN서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그거는 ARS거든요. 자동응답전화. 자동응답전화의 ARS의 응답률은 10%는커녕 어떤 때는 2, 3%? 대략 2, 3%.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를 유지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앞으로 여론조사 발표를 못 하느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 전화 면접 조사만 여론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드는 기사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들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ARS 조사가 정확하냐, 면접 조사가 정확하냐, 이거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RS라는 것도 트렌드, 추세를 보는 데에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요. 다만 정치의 현실 세계에서는 ARS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주로 응답한다, 이런 거고요. 전화 면접 조사는 그렇지 않다 하는 점에서 전화 면접 조사가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만하다, 이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 ARS 조사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는 학자들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신뢰도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면접조사가 좀 높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RS 무용론,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왜냐하면 전화 면접조사를 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 정도가 드는 데 비해서 ARS 조사는 몇백만 원 정도만 하거든요. 전화 면접이든 ARS든 부실하게 조사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당장 내년 총선 앞두고서 현재 있는 ARS 업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덤핑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이걸 채워야 되는데 숫자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으면 기계 돌리다가 안 되면 그냥 적당히 가중치 곱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25명만 하고 곱하기 2 해서 이게 20대 여성의 의견이야, 이런 식으로 부실한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어디서 분석해서 뭐가 어떠니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ARS 기계를 돌려서 여론조사를 다 하면 그러면 그거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반론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건 오랫동안 학문적 영역에서 논란이 되도록 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런 최소 응답률이 10%를 넘겨야 된다는 거는 한국조사협회, 코라, KORA, 한국조사협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정부 기관이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사협회의 발표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이고, 응답률이.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임의 걸기, RDD 방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조사에서는 최소 7% 이상 응답률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표를 못한다, 이런 거죠. 이게 가장 큰 거고.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조사 결과는 더는 쓰지 않는다. 0.5%포인트 차로 앞섰다. 전주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1%포인트 이런 정도로 정수로만 쓴다.
왜 그러냐면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1%, 뭐 대개 뭐 이런 거. 오차범위라는 게 있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오차범위 내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그거는 우열을 가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면 6.2%까지는 사실상 동일한 걸로 본다. 왜냐하면 조사 잘못 뭐 이런 거를 감안할 경우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6.2%까지는. 오차범위라는 거는 조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4점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8%포인트 이상은 유의미하게 봐야 되지만 그 내에 있으면 같은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여론조사 기관들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언론도 하다못해 우열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같다. 우열을 가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뭐 기사 자체가 뭔가 안 된 것 같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건 아니고 비과학적으로 쓰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제 그런 걸 앞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ARS를 안 쓰는 거는 물론이고 전화 면접과 ARS를 혼용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RDD나 전화 면접 조사. 이것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조사협회의 발표입니다. 그럼 한국조사협회는 정부기관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34개입니다. 뭐 회원, 정회원, 준회원 뭐 이렇게 있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회원사들이 이렇게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회원사가 아닌 데는 어떻게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느냐? 정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4개 회원사는 누군가? 뭐 한국갤럽, 뭐 무슨 엠브레인 퍼블릭,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정치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뭐 K스탠 리서치, 뭐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면접조사를 하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RS 조사라고 그러면서 정치 여론조사에 자주 보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있죠. 리얼미터, RN서치, 뭐 여론조사 공정,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있는 뭐 김어준의 뭐 여론조사 꽃, 뭐 이런데. 이런 데는 회원사가 아닙니다, 여기. 응? 정회원도 아니고 준회원도 아니고. 뭐 이런 데는 지킬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 선언을, 이건 일종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자정선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 여론조사 난립을 막자 그러면서 응답률 5% 미만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냈더군요. 이런 게 논의 중인데 물론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서 법으로 강제하면 뭐 리얼미터나 RN서치나 이런 데도 다 해야죠. 그런데 근데 이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34개 회원사 중에 아까 제가 쭉 열거한 거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정치 여론조사가 아니고 기업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제 정치 여론조사만 볼 때 그렇다. 실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는 9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4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요. ARS 기관은 이제 안 지키겠죠, 당연히? 우리 지킬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ARS 기관, 그러니까 뭐 리얼미터나 RN서치나 뭐 이런 데의 여론조사 결과 아마 계속 공표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와 달리.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정치 여론조사의 경우 유권자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그럼 앞으로 ARS 조사 못 보는 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뭐 현재와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다만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지적을 받거나 뭐 이렇게 돼서 퇴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기관이니까. 그러나 한국조사협회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선언적인 자기네들의 일종의 자정선언이고, 그러나 이제 국회에 나가 있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뭐 전 세계적으로 뭐 ARS도 또 뭐 이용하는 곳은 있으니까 값싼 여론조사, 날림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문제지 ARS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건 나름대로 또 뭐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저는 뭐 ARS 여론조사 업체를 편드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조사협회의 일종의 자정선언은 그건 자기들끼리의 자정선언이기 때문에 그 청취자나 시청자 또는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거는 없고, 다만 뭐 신뢰도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